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MZ세대들 너무 남탓 많이 해요. 이제 인구구조 탓까지 하는데 그래서 어쩌잔 말인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댓글을 가지고 이 영상을 가지고 댓글 영상을 정말 많이 찍는데 여기 굉장히 건질 게 많아요. 남탓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너무 제한 걸린 것도 많고 한계가 보이는 것도 있고 특히 남 탓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취업이에요. 결혼 취업. 지금 MZ세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이죠, 결혼. 왜냐? 결혼하기 너무 힘드니까. 결혼을 포기하잖아. 그리고 이제 뭐 취업 같은 거.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뭐 남탓 같은 거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남탓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 탓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남 탓만 하면 안 돼. 근데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남 탓을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좀 적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회에다 불만을 가지더라도 우리 할 일은 다 하고 불만을 가져요. 근데 자기는 손가락 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남 탓 많이 한다. 이거는 본인 탓입니다. 본인 탓. 열심히 살면서 나 탓하는 건 내가 뭘 안 그래.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진짜 방구석에서 맨날 커뮤니티만 보는데 남 탓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대로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헛짓거리 많이 하는데 남 탓 많이 한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 자기들이 자기 인생을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탓은커녕 대한민국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 함부로 써가지고 마통 돌린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긁어가지고 카드비 때문에 연명하고 있으면서 그 탓을 자기 탓이 아닌 남 탓으로 하잖아요. 그런 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연끌피투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남 탓이잖아요. 연끌피투 하신 분들이. 아니, 남 탓할 건 남 탓해야죠. 그건 본인이 한 거잖아. 연끌한 것도 본인, 빚한 것도 본인이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핑계를 내. 대한민국이 나 이렇게 만들었다. 그때 당시에 안 살 수가 없었다. 안 사면 바보 되는 시점이었다. 안 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왜 그런 걸 합리화시켜? 그리고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모든 투자에 대한 결과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권유하고 있어도 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어. 강제시킨 적은 없잖아요. 근데 막상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 대한민국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이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대한 불만 얘기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돼. 직장은 다녀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됩니다. 할 건 하면서 불만을 가지는 거 좋아. 근데 아무 할 일도 안 하고 자기가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려 놓고 세상 탓, 사회 탓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공정하다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 안 좋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본인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본인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본인 앞가림 못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남 탓은 하면 안 됩니다. 뭐 결혼시장 사회 구조에 대한 남 탓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잡아뜨린 것은 남 탓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걱정돼서 코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개인의 자유인데 하지 말라고 하냐면서 망해도 우리가 망한다 하더니 망하고 빚쟁이 돼서 감당 안 되다 보니 나라 보고 도와달라고 하네. 이래서 연끌 비트 분들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상 자기들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좀 올라갈 때는 그때는 막 투자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 욕했잖아. 막 무시하고. 나 아직도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버젓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2010년, 2021년에도 2020년, 2021년에 방송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영클비트를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막 얼마 땄다고 막 자랑하고 붕어형 비트코인 안 하십니까? 물어봤거든. 그래서 제가 전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다 하는데. 다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이거 있는 건데 왜 안 하십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래부터 투자에 재능이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투자에 팔려 있으면 이렇게 썰방도 못 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실 거면 계속 하시던가 적당히 하세요. 하니까 자기는 뭐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동안 끌어올 수 있는 돈은 다 끌어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후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 한창 비투 영끌에 이제 빠져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됐어요. 진짜로. 아니 나 웃긴 게 투자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데 왜 전문가인 척 하는 거야 사람들이? 웃긴 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비투 하신 분들이 아직도 이 투자밭에 못 나오고 있어요. 손해보고도 못 나오고 있어. 계속 하고 있어요. 제대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비투 해가지고 날려먹으신 분들. 근데 못 나와. 왜냐하면 그 매몰 비용이라는 게 무시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갚으려고 하면 세워라 내워라거든. 애초에 그렇게 일하면서 갚아본 적도 없고 돈 모아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갚으려고 하니까 겁나는 것도 있고 싫은 거지 그게. 그래서 어떻게는 이제 다시 이제 돈 있으면 또 투자해서 메꾸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늪이 돼버리죠. 물론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정상적이지 않았잖아 그때.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맨날 업비트 화면이나 보고 어떻게 대출받을 생각이 나고 그랬은 시점이 있었잖아요. 개인의 자유인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맞잖아요. 아니 투자 개인의 자유 맞아. 영끌에 집 사는 거, 빚내서 투자하는 거 개인 자유 맞아요. 근데 그 자유라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모든 자유는 책임이 수감됩니다.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어떤 자유가 있어요? 담배 맘대로 피워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밤새 놀아도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인입니다. 이런 개의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도 성인이에요. 그럼 성인이 자유를 누리면 그 자유에 따른 부수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자유만 누리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사람은 성인을 부를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한창 비투 영끌이 들끓어던 시절 그때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살면서 저만큼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모아본 적도 없는데 저거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책임 못 질 것 같은데. 그때 막 투자 붐이 일어났을 때도 이걸 어떻게 책임지겠다. 날려먹으면 어떻게 내가 뭐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생각 안 가졌죠. 아니, 그 자체가 미친 거 아니야? 투자가 어떻게 안 내려갑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약간 좀 사이비 종교 같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내가 투자한 건 다 올라간다. 떡상한다. 한창 떡상이란 말 인기 많았잖아요. 지금 떡상이란 말 안 쓰죠. 그때 당시 벼락거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투자해가지고 아무런 소득도 이제 얻지 못한 사람을 미디어에서 저 사람들은 벼락거지다. 저 사람들은 투자 못해가지고 큰 돈 못 벌어가지고 어느 순간 거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소위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마구잡이로 썼어요. 나는 그때도 벼락거지라는 말을 안 썼어. 안 썼습니다, 이게. 왜냐, 난 거지라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이 미디어에서 요즘에 거지란 말을 안 쓰네. 벼락거지.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막 너도 나도 썼다가 이제 와가지고 안 쓰네요.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자유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채팅을 쓰거나 댓글을 적는 거.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표현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좀 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사람들이 좀 애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 굉장히. 이런 온라인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투자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인으로서 뭔가 하는 행동은 다 책임이 다 수반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자유만 누리려고 하고 책임만 안 지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성인입니까? 투자도 그래. 투자도 투자하는 거 자유예요. 자기가 얼마나 베팅할 자유인데 그 투자를 못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히 져야 돼. 근데 지금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나 책임지기 싫다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성인이에요? 아니,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책임지지 못한 행동을 하냐 말입니까? 그건 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뭐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면 도와주는데도 문제가 생겨. 과연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정작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할까요?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영끌 빚도 하신 분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 머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입장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구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도와주면 나라에서 또 큰 돈 들어가겠죠. 그럼 또 세금 많이 거둘 거 아니야. 그리고 정작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고맙다는 생각 안 가질 테고. 여러분, 뭐 개인위생 받아가지고 채무탕감 받는 사람들이 뭐 나라에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사는 거 봤어요?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냥 법원에서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난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상 채권 잡으면 눈물 흘리잖아. 그래서 저는 모든 자유는 책임이 수반된다 생각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라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린 거 어떻게든 책임지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